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형사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 김세윤 재판장 오늘 오전 법정에 나와서 사실상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구속되어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자기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하여 재임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 5분부터 4분여 동안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사실상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불복하겠다, 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오늘 폭탄 선언의 핵심 요지입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지난 금요일 날 6개월의 구속 시한이 끝났는데 또다시 증거 석방을 하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 또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쥐도 너무 몰면 고양이를 문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한국의 언론, 검찰, 헌재, 그리고 법원, 국회 또는 귀족노조 또는 소위 촛불혁명 세력이라는 사람들 또는 현 정권이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을 가혹하게 몰아붙인 그 반작용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 결정적인 것은 구속
연장 조치죠. 연장 결정이죠. 그 연장 결정이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것은 제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한명숙 씨는 직접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최순실이 받은 특혜를 뇌물로 간주한다는 아주 이 쟁점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법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수사와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재판을 해왔고, 그 재판도 보통 재판이 아니라 주 4회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원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한명숙 씨에게는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명숙 씨는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좌편향된 재판부는 좌파 인사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 된 풀어주면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거의 다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새로 더 수사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요 두 회사와의 관계를 더 수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붙잡아 둬야 되겠다. 풀어주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구속 연장의 이유였습니다. 이 재판부가 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명한 대로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 그런데 내가 나가면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다. 또 더 수사하고 더 재판할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를 대느냐? 말하자면 그 구속영장 발부의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재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 외에 고려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외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죄를 예단하는 게 아니다. 사퇴하면은 또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나 되는 재판 자료를 또 봐야 된다. 또 이 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이 진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재고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부를 불신하기로 단단히 결심했으니까 이런 말이 먹혀들 것 같지는 않고, 들어도 저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해서 재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꼭 잡아넣고 재판해야 되는 것과 풀어놓고 재판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검사나 판사는 구속영장에 사인 하나 하면은 사람이 6개월 동안 잡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인 하나가 한 사람을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이나 회사 또는 다른 조직이 함께 사실은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을 잡아 넣는다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사인하는 것,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법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다. 법을 빙자한 독재다. 말하자면 이 재판, 탄핵 재판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법치가 지금 주소가 어디 있느냐,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를 지금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줘도 만약 외부 압력이 없었다, 이런 눈치 보고 정권 눈치 본 게 아니다, 새 대부분적 눈치를 본 게 아니고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는 의문은 이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검찰, 판사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설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칙이 더 큽니다. 미결구금의 장기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상태가 너무 장기화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옛날 일제시대처럼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을 받다가 죽는다, 수사를 받다가 죽는다 하는 이런 암흑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구속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기한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적 원칙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해당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다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는 의무는 그렇다면은 편리를 위해서, 재판의 편리를 위해서 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수사와 재판의 편리를 위해서. 이 편리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넣으면 안 되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넣으면 됩니까? 그건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잡아넣습니까? 재판장이 재판하러 나가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잔뜩 났다, 징역 3년 때리면 좋을 사람을 화풀이로 징역 5년을 때린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 편의가 뭡니까? 수사나 재판이 좀 불편하면 안 됩니까? 불편하면 안 됩니까? 아니, 풀어놓고 재판하는데 다소 불편하다. 예컨대 10시까지 재판정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1시간 늦었다. 이런 불편이 안 되니까 잡아넣겠다. 불편하면 잡아넣겠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차원을 넘어서 법의 이름을 빌린 인권 탄압, 인간 실종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정치판에서의 정평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깨끗한. 이분이 권력을 잃었으니까 무능한 사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고 과거에 한 번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봐서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구속된 다음에 검사가 찾아와서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순실의 딸에게 지원을 하도록 삼성그룹에 지원한 게 아니냐, 지시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물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의의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로 기소한 그 부분의 기소장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뇌물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 진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사실은 진실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무슨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발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2년생이니까 만으로 65세군요. 아버지보다 지금 3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박정희의 딸로서 다가오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백돌이 되는 그날은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역사적 임무가 뭔지 그리고 보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의미가 뭔지 이것을 깊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를 하기를 정치판에서 제일 더러운 짓은 자기 라이벌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가두어 넣는 것이다. 이것은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반문명적인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시키고 또 무리를 해가지고 그 구속 기한을 연장한다. 이것은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죠. 이런 게 우리 민족성이냐, 민족성의 일부냐. 사화 때 보면은 사람을 삭탈관직하고 저 귀양 보냈다가 사약을 보내서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삼족을멸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또 흐르면은 멸문지화를 당했던 그 세력이 또 권력을 잡고 보복에 나서는 이런 사화가 오늘날 2017년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법치를 내세워가지고 그 의미를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치로 위장한 정치보복이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럼 그 성격 규정을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떤 후속 행동으로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